제가 말하는 건 단지 육고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선이나 계란 흰자 같은 것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건 생선이건 계란 흰자건 기름이 없는 부위를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지금 풀만 먹어도 쪄서 왔는데 고기를 먹으려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일주일만 속았다 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다음번에 오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지금부터 모두 갈비 파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름이 적은 부위,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닭고기건 그쪽을 많이 드시고요. 생선도 우리 보통 건강에 좋은 생선 하면 어떤 생선 떠오르세요? 다 그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전 국민이 같은 답을 해요. 등푸른 생선 또는 고등어, 꽁치 나오는데요.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냐? 맞습니다. 하지만 살이 찌는데 빠지는데 도움이 되냐? 아니에요. 왜? 고등어 구울 때 기름 안 발라도 기름이 주르르 흐르죠. 열량이 높아요. 꽁치 한 마리가 밥 한 공기 열량입니다. 왜? 기름 때문에. 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흰살 생선이 더 좋다. 조기나 이면수나 이렇게 익히면 하얀색으로 되는 거 있죠. 회 종류도 우리 흔히 먹는 회들은 흰살이잖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걸 튀겨 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굽거나 이제 졸여 먹는 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근데 두부, 저도 두부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부 건강한 거 아시죠? 네. 두부 건강에 좋습니다만 두부는 그 기름이 3분의 2예요. 그래서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고 그 두부에 있는 기름도 건강에 좋은 기름이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자, 그럼 다음을 들어가 볼까요? 채소군입니다. 채소는요, 어떤 채소든 실컷 드셔도 됩니다. 당근은 어떨까요? 다니까 좀 문제가 될까요? 아, 당근으로 살이 찌려면 몇 끼 한 포대씩 집어 드셔야 됩니다. 자, 웃으셨지만 제 주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을 빼려면 우선 공유구는 뭐만 먹자고요? 밥만. 그 다음 어육류구는 기름이 없는 거로 흰살 생선과 기름 없는 육류를 충분히 드시고 채소는 얼만큼? 실컷. 아직도 배고프세요? 요 세 가지만으로도 절대 배 골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을 뺀 분들한테 좋으시죠?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환자가 실제로 한 표현이에요. 좋긴 좋은데요. 이렇게 잘 먹고 빠지니까 좀 죄책감이 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쫄쫄 굶고 참고 해야지 다이어트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먹고 빠지니까 좋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자, 이제 배부르죠? 그러면 이 배부른 김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과일부터는 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잘 빼던 제 모범 환자들이 저울이 안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추석을 앞두고 또는 명절을 앞두고 배달되어 온 그런 과일들. 과일이 건강에 좋긴 하지만 당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열량은 꽤 높아요. 배나 사과 하나가 150칼로리, 큰 배는 200칼로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먹기는 먹되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과 기름 없는 고기와 생선, 채소를 실컷 먹는 대신에 과일은 제한해서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 물론 체중 조절이 필요 없는 분은 과일을 많이 드셔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만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다 여자분들인데 어느 정도 40대 이후분들은 또 골다공증 걱정돼서 유제품은 열심히 드시죠. 근데 문제는 유제품에는 단백질, 칼슘 말고도 유지방과 유당이 있어요. 그래서 열량이 제법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좀
낮은 거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유제품 중에는 주로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권합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기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몸에 좋은 기름,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들기름이라든지 또 뭐 외국에서 유명했던 뭐 올리브유라든지 요새 또 많죠, 웰빙 기름들.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말고 중요한 게 체중엔 어떠냐. 1g에 9칼로리나 됩니다. 기름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제 환자 중에는 나물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살을 빼겠다고 나물을 많이 먹는데 나물이 맛이 없잖아요. 그냥 먹으면. 처음엔 데쳐보지만 결국은 들기름, 참기름에 묻히고 그것뿐인가요? 또 깨소금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사실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뿌리시면요. 나물이 갈비 됩니다. 네. 기름을 많이 넣으면 아무리 채소라도 열량이 매우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밥만 해도 그냥 밥이 300칼로리 한 공기면 볶음은 600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밥숟가락 저거 두 개가 100칼로리, 식빵 큰 거 한쪽의 열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외식을 할 때는 뭘 먹나? 주로 어디 가십니까? 식당. 식당이죠, 물론. 근데 비빔밥처럼 우리 전통 음식을 먹으면 배불리 다 먹어도 600칼로리가 안 돼요. 뭐 공짜라고 참기름을 더 넣지만 않으면. 다음. 근데 이제 중식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고 사실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만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상당히 열량이 높아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먹어도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다음. 이렇게 돈가스 세트 뭐 이 정도면 5분이면 다 먹어버릴 수 있는데 거의 1000칼로리가 되는 거죠. 왜? 튀긴 게 많고 또 감자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볼까요? 칼국수. 영양 균형에선 조금 단백질이 부족하고 좀 짜서 문제지만 한 400칼로리 정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딴 걸 추가로 먹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만두를 추가로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열량이 2배가 될 수 있고요.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살을 빼려면 엄지랑 검지를 묶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저로 먹고 찌는 게 아니라 집어먹고 찐다라는 거죠.